자, 고객에게 핵심적으로 전달해야 될 상황은 자, 고객으로 하여금 재무 설계를 바르게 인지하고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무 설계가 무엇인지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상담 요소 이렇게 6가지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자, 그러면 재무 설계의 핵심 상담 요소로서 여러분들이 내용들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재무 설계의 정의와 내용을 설명해야 됩니다. 자, 고객은 재무 설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설명해야 되겠고. 자, 두 번째, 재무 설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 뭐 저출산, 고령화, 저금리 등. 자,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냥 가장 쉬운 거는요, 뭐냐면 그냥 돈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잘 살도록 하는 거. 아니면 내가 필요로 할 때 필요한 돈이 내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재무 설계의 이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옆에서 제가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고요. 네 번째, 재무설계사 본인에 대한 정보를 잘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AFPK 자격을 취득하고 자,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AFPK 자격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시면서 뭘 해야 돼요?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자, 관계 정립 단계에서 고객의 신뢰를 쌓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무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어야지 나의 당연히 재무적인 정보에 대해서 제공을 할 텐데 내가 신뢰 쌓는데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 고객은 그 이상의 상담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정보를 잘 알려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 자, 본인의 역량과 역할, 그 다음에 타 전문가와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지. 우리 AFPK 자격은 다른 자격증과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년마다 한 번씩 뭘 해야 돼요? 자격을 갱신을 해야 되고, 자,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계속 교육학점을 이수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최종적으로 윤리서약서에 서명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자격이 있는 건 사실 AFPK와 CFP밖에 없습니다. 다른 자격은 이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전문가와 나는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믿고 맡겨도 된다. 이런 식의 강한 어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무형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떠한 서비스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상담 진행할 때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프로세스의 내용을 쭉 적고요. 자, 오늘 저랑 만나서 시작하는 것은 관계정립 단계이고요. 관계정립 이후에는 고객님께서 저에게 재무적인 정보와 비재무적인 정보, 재무 목표에 대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평가하고 제안서를 작성하고 실행과 점검의 단계를 거치면서 고객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친절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세스 6단계를 반드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인지를 잘 얘기하면서 고객이 기대하게 만들어야 돼요. 생각보다 이게 지루한 과정입니다. 길고 지루한 과정이니까 각 단계별로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라고 반드시 설명하시고 내가 만약에 1단계 끝나서 2단계 서비스 진행하면 2단계에는 이러한 과정이 진행됩니다라고 반드시 언급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각 단계별 주요 내용, 재무설계사와의 고객과의 역할 설명하고요. 자, 여섯 번째,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자, 1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고요. 2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3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관계 정립을 한 다음에 바로 분석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뭘 분석 평가할 거예요? 고객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합니까?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여기는? 재무적인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2단계가 있어야지 3단계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제안서는 언제 작성할 수 있어요? 당연히 고객의 상황을 분석 평가해야지 당연히 제안서를 제시할 수 있는 거고, 제안서를 제시했기 때문에 실행이 있는 거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점검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아시죠? 이런 프로세스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1단계이기 때문에 2단계 정보 수집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고객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면 재무 설계가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2단계에서 정보를 잘 주셔야 합니다라고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반드시 설명하셔야 돼요. 정보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으면 재무 설계 프로세스 자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까지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 상담 요소가 됩니다. 자, 다음 포인트 3번. 상담 과정에서 유의할 것. 첫 번째, 전문가적 이미지. 자, 고객이 나에게 돈을 맡기고 관리를 부탁했는데 내가 전문가적이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풍겼다. 고객은 나를 신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고객을 만나는데 막 반바지를 입고 간다. 반바지, 슬리퍼.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없겠죠. 슬리퍼. 이런 거 안 되죠. 그래서 전문가적 이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하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설계는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제어가 아닌 무형의 과정이므로 자, 고객은 재무설계사를 통해 재무설계의 질적 수준과 앞으로 기대를 가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때문에 전문가다운 이미지와 품격 있는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 꼭 숙지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전문가다운 이미지는 고객으로 하여금 재무설계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객과의 좋은 신뢰관계를 구축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한번 딱 만났는데 나 전문가 같아요. 그리고 왠지 나의 돈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다음에 또 한번 보고 싶겠죠. 그죠? 자, 보고 싶으면서 이러한 서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싶은 그러한 느낌을 들 수 있도록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전문가적 이미지를 잘 갖출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됩니다. 자, 말을 하는데 계속 말이 안 통해요. 답답하겠죠. 자, 그러면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할 때는 질문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경청, 질문한 내용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감 능력도 필요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한 걱정이 있을 수 있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잘 공감도 해야 돼요. 그래서 원활한 의사소통은 재무설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핵심 수단이자 중요 기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질문하고 경청하고 공감까지 잘 해야 돼요. 두 번째, 고객과의 의사소통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첫 번째, 선택지로 내기 좋게 생겼죠. 고객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목표들을 물어보는데요. 당연히 고객이 이야기하는 목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즉 고객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와 동일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러한 자세가 중요하고 따라서 재무설계사는 단순히 재무적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고객의 삶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개입을 하게 돼요. 집을 살까요 말까요? 주식을 팔까요 말까요? 개입하게 된단 말이죠. 아셨죠? 그래서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고객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경청. 내가 질문해서 고객이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듣고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공감 갈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능력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자신의 이야기를 거부감 없이 재무설계사에게 터놓고 이야기하게 하려면 먼저 올바로 듣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개방형 대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된다. 폐쇄형이라고 나오면 안 됩니다. 알죠? 고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나 생각,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대화 방식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대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비재무적 정보를 잘 수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로는 양괄식 화법을 구사합니다. 처음에 중요한 내용 설명하고요. 두 번째로도 마지막으로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러한 대화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출 통제를 잘 하기 위해서는 고객님 예산을 잘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먼저 강조 한번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예산을 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 따라서 이러한 예산을 짜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고객님의 지출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예산 짜는 것을 꼭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양괄식 화법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의 핵심적인 부분이 처음과 끝으로 배치되게 하는 화법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째, 말의 강, 약과 고절을 신경 쓴다. 강조하고 싶은 말에는 약간 톤을 높게, 그 다음에 톤을 강하게, 그 다음에 높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말의 강약과 고절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 고객으로 하여금 재무설계 과정이 쉽고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말에는 약간 좀 세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톤을 조금 높여서 하이톤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업무 수행 범위의 결정입니다. 자,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는 재무설계사와 고객이 상호 합의, 요거 체크. 자, 재무설계사가 일방적으로 업무 수행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고객이랑 합의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전입니다. 이전에 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업무 수행 계약서를 작성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업무 수행 계약서. 요거. 업무 수행 계약서. 요겁니다. 내용이에요. 업무 수행 계약서의 내용. 이거 별표 볼게요. 첫 번째, 포함되는 서비스와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명확하게 구분해서 포함되는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보통 이런 게 있어요. 가끔 노예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이 있어. 자, 모든 서비스를 기간 제한 없이 고객님만 대여주시면 아주 그냥 평생토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노예 계약 하시면 안 돼요. 간혹 있습니다. 고객이 왕이긴 왕인데 아니에요. 뭐 고객이 왕이에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하면 안 돼요. 포함되는 서비스와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구분하시고. 자, 두 번째로는 재무설계 서비스에 대한 보수 체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A 과정에서 보수 체계는 배우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회사에서 급여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상품 판매 수수료를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상담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걸 P라고 해요. 자, 네 번째는 커미션과 상담료를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어요. 뭐 P 앤 커미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 네 가지를 몽땅 다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예전에. 아무튼 이렇게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고객에게 반드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보수 체계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상담료를 받고 상담을 하세요. 상담 당연히 유료 상담 하셔야죠. 그죠? 계속 막 무료 막 재무설계 이런 게 자꾸 시중에 떠돌아다니는데 솔직히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대체 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AFPK 자격을 당당히 취득하시고요. 고객에게는 반드시 유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되고 유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는 6단계 프로세스 안에 모두 다 녹여져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별도로 질문 주시고요. 아무튼 보수 체계에 대해서 설명 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생길 수 있겠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 방안. 자, 그 다음에 고객에게 정말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이러한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용하고 나머지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폐기하겠습니다. 정보를 보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확약 받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계약 기간, 노예 계약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노예 계약 안 돼요. 아셨죠? 보통 재무설계 서비스는 3개월 정도. 그리고 나서 연 단위 계약을 맺습니다. 3개월 정도는 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서비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하면 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서 모니터링을 1년마다 주기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 기간도 정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고객의 책임 범위와 재무설계사의 책임 범위. 자, 고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 고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자, 꾸밈 없이 제공해야 될 이러한 책임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재무설계사는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안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라는 부분들 책임 범위도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와 종료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부분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업무 수행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컨설팅 계약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실무상에는 이렇게 써요. 재무 상담 계약서 또는 컨설팅 계약서. 여기 앞에 재무자만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재무 컨설팅 계약서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업무 수행 계약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상담료 꼭 받는 연습 충분히 하시면 좋겠습니다.